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. 네, 최진영 변호사, 조현산 변호사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. 그래서 좀 말씀해 주세요. 자,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,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. 이른바 검찰청 네. 술 파티 의혹, 연어 파티 의혹을 이제 국회에 나와서 사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위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피고인이 자기의 진술을 형사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일반 그 증인이나 아니면은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경우에 위증이 되는데,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2023년 5월 내지 6월 달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부지사로서 그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옆에 있는 데서 자술서를 썼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고, 실제로 예.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인가 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. 그걸 통해서 나를 회유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회에서 불러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선서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닙니까? 그때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모 검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에 대한 탄핵과 관련되는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왔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판은 깔아줬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객관적인 본인의 어떤 경험과 사실에 비추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까지는 뭐 본인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증 사건, 네. 나아가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유죄가 난다고 하면은 아마 적어도 5년 이상의 형은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조현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. 이런 상황에서 위증 혐의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?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그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. 이를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. 아마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을 검찰은 하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위증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고 네. 한다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한 허위 진술을 기억에 반한 내용으로 하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 같은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자체가 핵심적인 쟁점과 사안으로 다퉈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위증죄 사건에서, 이번에 기소된 위증죄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. 그러면 대북 송금 사건과 별개로 이번 위증 사건 통해 가지고 이 위증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여기서 아마 이화영 지사 측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 대북 송금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 이뿐만이 아닙니다. 예. 불법 초계기 후원을 사주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됐죠. 그렇습니다. 그 2018년
이재명 지사가 경기지 지사 선거하는데 예. 지금 그 이번에 기소된 내용으로 하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00만 원을 쪼개기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고 더불어서 2021년 7월 있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그 이화영 지사의 부탁을 받고 12명의 이름으로 쪼개기해서 9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라는 건데요.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이 지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부회장이 해외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이화영 지사가 거짓말한다라는 네.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진술을 했고 법원에 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? 예.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유감인 것이고요.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성태 전 부회장에 네. 대해서 이미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까지 사실상 확정이 된 이런 상태 속에서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예. 지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수사까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요,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악의적인 분리 기소다. 그러면서 공소 절차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,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검찰이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런 식으로 쪼개기, 분리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검찰의 경우에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 2022년 10월경에 이미 뇌물죄와 관련돼서 이미 기소를 했거든요. 예. 이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요. 이미 공범들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기소한다는 자체가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겁니다.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.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에 대한 제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좀 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이화영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최진영 변호사, 조현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